사실 고전 발레는 다른 건 알겠어요. 근데 현대무용이라고 하는 거 하고 지금 발레단에서 하는 저런 작품들이 그러니까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저거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기는 해요. 저희도. 네. 근데 일단은 외국 발레단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도 하지만 클래식만 하는 발레단은 없어요. 없죠. 네. 특히 유럽에서는, 네. 유럽 쪽에서는 컨템포러리 발레를 거의 대부분 하고 네. 있고요. 뭐 컨템포러리 하면 지금 보셨던 뭐 폴사이드 작품이나 네. 아니면 피나 바우시 아니면 호페시եկ터 거의 경기가 없죠. 음. 그래, 근데 무용수들한테는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어떤 동작들이나 무브먼트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발전돼서 그런 것들을 또 클래식 발레에 조금씩 배운 거를 네. 써먹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발레에서는 안 쓰는 근육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네. 많죠. 작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네, 네, 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랜만에 또 컨템포러리 하면은 근육통도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같이 하는 게 재밌어요. 한 가지만 네. 하는 것보다는 네. 약간 뭐 음식 먹어도 내가 그쵸. 좋아하는 네. 음식이어도 한 가지만 계속 먹을 수는 네. 없잖아요. 네. 그럼 컨템포러리 발레라는 거랑 그냥 현대무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구분짓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딱히 기준 좀, 짓기는 지금은 힘든 것 같고요. 그래도 컨템포러리 발레라고 지금 보통 보시면은 그래도 발레, 클래식 발레를 기본으로 발레 테크닉을 네, 기본으로 맞아요. 발레 하는. 테크닉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형식에서 조금 더 자유화된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추상적인 저런 내용일 때가 맞아요. 그거는 많은 또 거죠. 작품 네, 이제 네. 컨템포러리여도 스토리가 스토리가 있는 내러티브 경우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마체크나 이제 유한인거, 뭐 아, 카르멘도 네. 있고 아, 뭐 그쵸. 여러 작품들이 네. 있으니까 근데 abstract도 있고 내러티브가 있는 작품들도 네. 있고 그런 것처럼 약간 형식에서 좀 더 자유롭죠. 이것만 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도 하죠. 네. 그럼 요번에 하는 요한 잉거의 이 작품 워킹 매드 앤 블리스 네. 이거는 어떤 스토리가 막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닌 건가요? 어떤 뭐 그 내러티브는 있어요. 약간 내러티브는 줄거리는 있어요. 약간 네.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제가 워킹맷에 출연하는데 워킹맷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유한인거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 한 캐릭터의 여정을 따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카르멘도 하셨었는데 네. 작품을 하셨었는데 약간 거기 원서라고 해야 되나요? 카르멘 원작이 있고. 원작을 네. 보면 이제 돈 호세의 네. 그 독백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돈 호세의 여정을 따라가는 아. 작품으로 각색을 하셔서 일반 네, 네. 그렇게 그런 해서 식으로 그런 스토리가 식으로 있기는 있어요. 하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서울시 발레단이 사실 컨템퍼러리 발레를 표방하고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컨템퍼러리 발레만 하는 발레단이 해외에 많이 있나요? 없지는 않기도 하죠. 아. 그리고 사실 클래식 발레 공연 같은 거를 하려면 그래도 60명 이상 그죠. 돼야 되는 군무 군무가 무용수가 있는데 네, 많이 그쵸, 이제 필요하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마다 극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모든 극장이 60명 정도는 있지는 않고요. 한 30명 되는 이렇게 소규모나 네네. 중극장 정도 되는 무용단들은 이제 보통 컨템퍼러리 발레를. 네. 네. 뭐 클래식 작품을 해도 각색을 해서 네. 그러면 컨템퍼러리 발레를 볼 때 사실은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인 관객들이 발레 관객들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를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거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이거는 뭐가 주제야? 이런 거를 궁금해 하거든. 사실 저도 네네. 어떨 때는 그거를 이제 뭐지 이거는 이게 뭘 말하는 뭘 거지? 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이런 작품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좋겠다. 예,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근데 저는 사실 컨템포러리 작품이 좋았던 게 관객분들도 사실은 해석을 편하신 대로 본인이 느끼시는 대로 저는 또 그런 게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안무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네. 또 이제 보는 관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어떻게 관점에 따라서 다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동생이 있는데 네. 동생은 이제 발레 안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한국에서 갈라 공연 하면은 보러 왔어요. 근데 네. 컨템포러리가 오히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어. 무용에 관계가 없지만 네. 어떤 사실 컨템포러리 형식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클래식 발레의 형식을 잘 모른다면 오히려 컨템포러리 발레가 더 매력 있게 다가올 수도 있고 오히려
어렵지 않다고 느껴지는 네. 경우였어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아, 뭐 네. 그랑파두드 네. 이런 어. 형식들이 있잖아요. 이제 음. 동생은 그런 거에서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클래식 네. 발레를. 이걸 왜 하지? 아, 저 클래식 발레에서 약간 그 줄거리랑 상관없이 네.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 형식에서 또 오는 아름다움이 그죠. 있기도 하고 예, 예. 이제 관객분들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맞아요.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아직은 이제 고전 발레 훨씬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발레 관객 중에서. 네, 네. 예.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 사실은. 아, 외국도 고전 발레가 좀 더 익숙하기도 하고 네. 뭐 제목이나 음악 같은 그죠. 경우는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네. 그래도 한번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클래식 발레인 그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컨템포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 제목도 낯설고 이제 작품도 또 좀 보고 가고 그래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서울시 발레단 창단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저도 사실 컨템포러리 공연을 찾아서 막 보러 가지는 않는데 이제 런던에 있으면 극장에서 네. 하는 공연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품들 있잖아요. 네. 세들러스 웰스 같은 아, 그죠. 극장에서 하는 작품들은 이제 저 좀 찾아보고 싶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작품들이니까 아, 가서 봐야 되겠다. 뭐 제가 굳이 제 취향이 아닌 작품들을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아 이렇게 해서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있구나라는 네. 것도 배우기도 하고 조금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보는 다양하게, 예. 시각이. 네. 우리는 무용 관객이 굉장히 젊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지 않나요? 발레, 제가 해외에서 발레 공연을 보러 몇 번 갔었는데, 클래식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관객이 연령대가 좀 높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근데 우리는 발레 보러 가면 엄청 젊은 분들 많거든요. 예. 좋네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제 또 젊은 관객들을 네. 많이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해서 예. 노력하는 편이기도 하니까요.